(137페이지) 18번 한번 봅시다. 납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요 관계여야 된대. 자, 그럼 Q 진리집합. 자, Q는 뭐 그대로이니까 P여의 진리집합 구해보자. P여 진리집합 X바 X는 A보다 작거나 X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니? 수직선 그리고 P여부터 표시해 봅시다. A 플러스 1이 무조건 A보다 크니까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A보다 작거나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됐어요? 자, Q는 근데 진리집합 파란색으로 표시해주면 X가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크다 이거죠. 근데 Q가 P여에 포함돼야 돼. Q가 더 작은 집합이야. 그러면 4는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7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포함되잖아. 됐어? 그러면 수직선 관계상 일단 이거는 성립하는 거고 둘 다 뚫려 있으니까 등록 넣어주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얘들아 필요 조건이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돼. 이렇게 해놓으면 같으면 안 되겠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된다라고 써놨으면 등호를 쓰면 안 되긴 함. 그치?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4에서 6, 4, 2 이렇게 되겠지. 했니? 좋았어?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있잖아. 그거를 지각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이 4명이었어. 인정? 근데 아직 그건 안 정했어. 지금 네가 몇 분 지각이냐는 거지. 35분 기준으로 7분 지각이니까 8분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인정해? 7,000원? 진짜로? 알겠어. 네가 뭐 불만 없구나. 사형 당하겠다는 사람의 불만이 없고 또는 네가 사형 수면 어떤 사형을 당하고 싶어? 참수형? 우리나라는 교수형인 거 알아 얘들아? 목 다른 거요? 목 매다는 거. 이렇게 밧줄 건 다음에 이 아래가 탁 열려. 왜? 슬플 것 같아? 근데 이 아래 열리는 버튼이 있잖아. 이나 네가 교도관이어서 딱 눌렀는데 그 사람 떨어지면서 솔직히 너도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여러 명이 눌러.
버튼이 여러 개 있고 여러 명이 누르는데 그중 하나만 작동되는 버튼이에요. 근데 그걸 매번 어떻게 다르게 설정하지? 전자식인가? 기계식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네 말대로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수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조수영은 내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매달려서 뚝 떨어지니까 자기 몸무게가 여기에 실리는 거잖아. 무게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거리만큼이 실릴 텐데 그래서 약간 목이 부러지나 봐. 근데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는 알 수가 없네. 교수형에서 매달려서 사요나라 이런 다음에 다시 환생해서 참수 당해보고 난 참수가 더 아픈 것 같아 이러지 않는 이상. 왜? 너무 잔인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얘들아 군인은 사형이 총살이에요. 총으로 쏴서 죽는. 그것도 총을 쏜 사람이 그 죽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명이 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공포탄이고 실탄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실탄이랑 공포탄 얘도 차이 나거든. 그건 좀 별론 것 같아. 그냥 다 실탄이 낫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해?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근데 잘못할 수도 있잖아. 괜찮겠어? 지금 일본은 얘들아 우리나라도 사형수들이 있어 얘들아. 집행을 안 할 뿐이. 그 일본이 사형수들한테 언제 집행하는지 날짜를 안 알려줘. 그래서 괴롭다고 하더라. 교도관이 맨날 밥 주러 올 때 그 소리가 되게 괴롭대. 사형 집행 날이면 나오라고 하는 거지. 니네 쇼생크 탈출 안 봤냐? 그게 뭐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써서 교도소에 갇히는데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 써서 가둬도 괜찮겠어? 사형해야 된다고. 아유. 나는 근데 그거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 지금 봤는데 1년에 그 복무하는 사람한테 드는 비용이 군인한테 드는 비용보다 조금 많더라고. 되게 많이 들어. 걔가 일 안 하고 갇혀 지내는 거잖아. 근데 밥도 줘야 되고 이런 거. 군인보다는 좀 처우가 못해야 되지 않을까.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진도 나간다 얘들아. 어? 몇 번? 17번. 오케이. 왜 자꾸 진도 시작하려고 그러면 하는 거야? 자, 17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얘네 둘의 얘네 둘이 그 필요 충분 조건이래. 자, 요거 진리집합 마일이죠.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는 얘 진리집합도 마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니 그럼 얘가 근이 마일이면 선생님 이게 0이 된다는 건데 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되죠. 2차 방정식이 진리집합 2차 방정식의 진리집합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아. 이차방정식의 진리지. 세 글자. 국민이 알아? 아니요. 1. 발집합 근집합인가? 대집합인가 그런 건가? 2. 별집합 3. 해집합 야 때려 빨리 무슨 집합? 해집합 해집합인데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라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겨야만 한다?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는 거. 아 플러스구나. 됐어? 다른 근이 있으면 그것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 왜 근 하나만 쓰면 틀리는지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약간 다리가 아픈데 예, 군대 가서 경계 근무 서러 가려나 보통 2시간 30분 정도 써. FM이면 2시간 30분 동안 이 무로 경계총으로 쓰는 거죠. FM이 뭐예요? 필드 매뉴얼, 야전 교과, 교과서대로 한다는 뜻이. 겁나 지겨워. 근데 2시간 30분 서면 끝이냐?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정도씩. 아침에 2시간 30분 쓰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2시간 30분 서로 가야 돼. 그래서 1, 2등병 때는 맨날 잠이 부족하고 그 2시간 30분씩 2번 서는 게 잘 이제 모든 병력이 잘 갖춰진 부대에서 그 정도 쓰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 부대 같은 거 있잖아. 예비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사들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런 부대는 하루에 막 4, 5번씩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가면 안 돼. 2시간 30분 동안 멍 때리고 서 있으면 이제 그렇다고 핸드폰을 보내줄 수도 없고 난감하네. 뭔가 나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느낌. 그냥 계속 생각만 하거든. 유리 키 몇이냐? 75. 유리 위험해. 그 키 큰 사람 헌병 같은 데 많은데 헌병이 경찰이잖아. 밀리터리 폴리스인데 헌병 중에서 그 위병소 앞에 서 있는 헌병들 있잖아. 걔네들은 짝다리 짚거나 이렇지 않거든. FM으로 서 있잖아.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냥 니네 군부대 잘 못 봤지. 그런데 경계 근무는 내가 뭐 약간 기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왜 기대고 있냐 라고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 뭐 옆에 사수가 이등병이니까 좀 FM으로 써라 이 정도가 아닌가. 근데 네가 육군본부 정문에서 헌병으로 여기 막 이제 장식 달고 서 있는데 이지랄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나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야. 얘들아 무릎 다 나가 그거. 그냥 2시간 30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얘네 그 영국 버킹엄 궁전 가면 말 타고 걔네들 검계구로 쓰는 거야 그게. 나는 더 신기한 게 말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도대체 뭘 해주면 그렇게 오랜 시간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잖아. 말에 앉아 있는 게 좀 낫겠지. 말이 힘들겠지. 그거 그런 거 써 있으면 이제
무릎 무조건 안 좋아져. 네. 오늘부터 키 좀 줄여. 키 크면 헌병으로 차출될 수도 있어. 자, 이제 없죠 질문? 그런 직업 많아 얘들아 생각보다. 그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직원들도 안 앉아 있어 얘들아. 잘 보면. 그게 좀 앉아 있으면 니네들이 가게를 지나가는데 백화점 직원이 이러고 있어. 그럼 좀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그치? 그럼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좀 서서. 자, 명제 증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학은 얘들아 증명으로 시작해서 증명으로 끝나는 학문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여서 사실상 니네들한테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증명하는 방법부터 가르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옛날 과정을 보면 중학교 2학년에 증명법이 좀 가르쳐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얘들아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되고 있지. 사실상 수학 퀴즈에 가까워.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증명을 한다고 해도 수능에서는 평가하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내신도 힘듭니다. 증명해. 10점짜리 문제였다고 해보자. 수영이가 1000글자 써서 열심히 썼어. 선생님이 1점 줌. 수영아,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볼 거야. 난 1점 맞음 이렇게 할 거야. 찾아갈 거야? 찾아가고 싶지. 요렇게 돼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찾아왔다. 그 선생님도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138번 문제들 1, 2, 1, 4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누나나? 그렇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2, 3, 5, 6은 아닌데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수능은 증명하는 거를 풀 수는 없고 이렇게 빈칸으로밖에 못 내고 간혹 학교에서 증명하시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채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안 나옵니다.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증명법이 얘들아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증명법에 연역법이랑 귀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간접 증명법에 대우 증명법이랑 기류법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게. 지금 보면 개념 50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 증명법을 배울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 하면 어떤 느낌이야? 왜? 유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어려운 느낌이야? 그냥? 내가 왜 묻냐면 얘들아 귀납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재윤이를 꿀밤을 꽁 때렸어. 그 다음 시간도 꽁 때렸어. 그래서 100번 연속으로 꿀밤을 때렸어. 재윤이가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야. 재윤이는 꿀밤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다. 이게 귀납법입니다. 왜, 재윤아? 이 증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야. 동민이가 어떤 수식에 1을 넣어. 참이야. 2를 넣어. 참이야. 100까지 넣어. 참이야. 그래서 이 식은 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물어볼게, 이나나. 이 방법이 수학적이라고 생각해? 비수학적이라고 생각해? 아, 1부터 100까지 넣어보고 맞으니까 맞다. 이게 수학적이라고 생각해? 비수학적입니다. 귀납법은 얘들아 수학에서는 논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랑 거의 같은 맥락이야. 내가 널 때렸지만 폭행은 아닌 이런 얘기야. 수학적 귀납법. 귀납법이 안 수학적인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모순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전공하신 분이 수학적 귀납법은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고2 때 배우기로 하고 이번엔 요 두 개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얘네들은 관심은 없겠지만 정석 저자는 홍성대 씨로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홍성대만 그럼. 홍성대 이외에 이게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홍성대 아저씨가 정서를 안 쓰거든. 그 딸이랑 사위가 출판하고 있어서 요새는 못 본 것 같은데 옛날 정석에는 그 자기 의견을 피력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왜 저 두 개가 같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증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4번 명제 한번 볼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나 어떻게 증명하고 싶어? 자, 답답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아니, 유리수가 아닌데 뭘 증명하라는 거야? 뭔 소리? 뭐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재윤아, 네가 사람임을 증명해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증명법을 모르면 니네가 증명을 어떻게 시도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틀 그대로 증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배우 증명법 어떤 방법인지 얘기를 해줄게. 자, 배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가 얘야. 알겠어? 근데 얘를 바로 증명하기가 까다롭게 생겼어. 그래서 납Q이면 납P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야. 얘 참임.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P면 Q이다도 참임.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 증명법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대우를 직접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논리는 대우. 수영 씨 대우 증명법 하고 있어요.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수영이를 위해서 내가 나파를 풀어줄게. 오. 네. 담겠어? 저거로 머리 치는 줄 알아. 야, 이걸로 머리 치면 특수 포켓.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기류법을 얘기해 줄게. 기류법은 P를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납P, P의 납P를 가정하는 거예요. 납P를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어. 그래서 P는 참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 자, 이 두 개가 왜 다른지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기류법은 명제가 P여도 부정할 수 있고 P면 Q여도 부정할 수 있죠. 맞죠? P면 Q다의 부정을 니네가 안 배웠을 뿐이지 부정할 수 있잖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기류법은 명제가 단순 명제든 합성 명제든 상관없이 쓸 수 있지. 근데 대우증명법은 합성 명제 중에서도 오로지 조건문. 얘네가 아니면 대우가 없잖아. 얘네한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구조상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기류법은 단순 명제만 부정해서 쓰는 거지. 니네 교과 과정에서는 조건문은 어차피 부정이 어려우니까. 아 근데 여기서 조건문 부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긴 있더라. 그래서 구조상 이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석저자는 요 두 개를 약간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기류법 아래 카테고리에 대우증명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간접증명법처럼 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건데 만약에 그 주장이라고 한다면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죠. 자, 선생님이 각각의 증명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역사. 여기 역사적 1번, 4번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자, 일단 1번 명제를 증명을 해줄게.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 자, 조건문이죠. 요거를 증명해 볼게요. n제곱을 짝수로 세팅을 하면 얘들아 n이 루트가 생기지. 그래서 얘를 대우를 증명할 거예요. 대우는 뭐죠?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죠. 요거를 증명하면 이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 n이 홀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화한다는 거야. 여기서 n이 1일 때, 3일 때 1제곱하면 홀수지, 3제곱하면 홀수지. 이렇게 하면 귀납법이 돼버려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1억 1도 홀수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 뭐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홀수를 세팅을 하는데 일반화 시키려면 어떻게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문자로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2k 플러스 1이라고 세팅을 해볼게. 자, 그러면 O 하는 게 아니라 K가 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지. K는 뭐야? 숫자. 0 이상의 정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K가 0일 때 N은 1이고 1일 때 3이고 1억일 때 2억 1이니까 모든 홀수를 일반화시킨 숫자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질문. 뭐, 왜 2K예요? 그냥 K 하면 안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0 이상의 정수를 곱하기 2를 하면 짝수잖아요. 짝수 플러스 2의 배수니까 짝수죠. 거기에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또 괜찮아? 노인정? 유치원? 자, 그러면 n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걸 2로 묶어보면 2 곱하기 2k 제곱 플러스 2k가 되네요. 거기 플러스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자 2k 제곱 플러스 2k도 k가 0 이상의 정수니까 얘들아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짝수죠. 얘도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이랑 양수에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짝수고 짝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서 말로 써주셔야죠.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게 대우 증명법이에요. 대우 참, 원래 명제도 참. 괜찮습니까? 이거 좀 지울게. 이게 설명은 많은데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너희들한테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조용아, 수염 많이 난 남자 좋아해? 별로야? 나 팔 부러졌을 때. 왜? 언제 부러졌어요? 몇 년 됐어? 엘사. 왜? 머리 길러볼까? 오. 왜? 기르고 싶어졌어? 얘가 누구게? 피타고라스입니다. 옛날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뭐 하는 학파일까? 종교. 피타고라스. 이게 얘들아 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학파를. 대학. 니네 대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합니다. 칼리지들이 모여 있는 게 유니버시티야. 다릅니다. 그러니까 칼리지의 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얘들아. 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원전 사람들이야. 너희가 내가 수학을 좀 한다고 해서 모였어. 그래서 니네들도 뭐 니네 얘기를 하고 나도 야 이건 이렇게 풀면 낫지 않냐? 이게 저거를 이게 학파야.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프로페서 역할인 거지. 좋은 프로페서한테 몰려다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학원 다니는 것처럼 돈도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게 연합이 돼서 만들어지고 건물 이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한. 얘네들이 그럼 어디서 공부를 했을 것 같냐, 얘들아? 길바닥. 그렇지. 지금으로 치면 삼덕공원 같은 데 가서
내가 봤을 때 약간 깡패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 재훈아 너 담배 있냐? 막 이러면서. 선생님 오늘 이거 푸셔야죠. 야 담배 좀 사와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그랬을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약간 르네상스 지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지. 그럼 이렇게 길거리에서 웅성웅성 다니면 좀 거지 같잖아.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그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합대학이라고 해석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건물이 중요해? 교수가 중요해? 교수가 중요하지. 교수랑 학생이 중요합니다. 교수만 잘나면 뭐하노? 학생이 교수가 뭐 아인슈타인이면 앞에 문어 데리고 문어 까마귀 그래 네가 동물계 머리 좋은 애들이냐 이러면서 학문이 발전 안 할 거 아니야. 학생도 중요하지.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뭘 하는 애들이냐면 깡패는 아니고 사실 근데 깡패랑 비슷한 것 같긴 한 그 유리수를 숭상하는 학파야. 숭용 아닌 유리수를 숭상하는 게 뭔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거를 유리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얘들아 학문의 가장 기본 목적성이야. 그러면 과학은 목적이 뭐야? 세상의 모든 거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거지. 지금은 얘들아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봐도 돼. 귀신 얘기하면 과학이 못 설명하는 건데 뭘 하잖아. 이 비과학적인 새끼 이러면서 과학이 아직 귀신을 못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과학이 이제 귀신을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지. 아직 과학이 못 밝혀낸 분야지. 어찌됐건 그 과학이 그만큼 과학은 사실 종교의 영역도 지금 침범하고 있지. 오히려 뭐 창조론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과학이 강력한데 그러니까 유리수를 숭상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유리수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선생님도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도, 레 이런 걸 오음이라 그러나? 이 오음의 길이비가 2대 3인가 그렇대. 도, 레, 미 도랑 레도 2대 3 3대인가? 뭐 2대 3인지 3대인지 잘 모르겠어. 레랑 미도 2대 3. 그러니까 음악조차도 유리수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유라, 근데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피타고라스 학파가 유리수를 숭상하면 생기는 모순. 무리수 2의 제곱 아니 루트 무리수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에는 루트가 없었어. 루트라는 기호가. 원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A제곱 J제곱 더하면 J제곱이 돼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얘들아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시대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이 숫자가 아무리 구해봐도 소수점 아래가 안 떨어지는 거지. 이게 모순이야. 유리수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피타고라스 정리도 설명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가입을 하려면 선서를 했다 그래. 이 사실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얘들아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병신 같은 거지. 이 당시에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이게 뭔 개소리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거를 어떻게 증명하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다를 증명한 게 아니라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직 확립이 안 된 그 시기에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가입하게 돼. 당연히 선서했지. 그리고 이 증명을 내는 겁니다. 선서를 어기는 거야. 그래서 히파수스는 익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한테 쫓기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물에 수장시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물에 빠져 죽은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 자,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한 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니네 같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까? 자, 루트 2가 그러니까 루트 2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류법을 쓸 거야. 자, 기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의 부정을 가정하는 거지.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자,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A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분수도 얘들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약분시킬 수 있지.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분의 B를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라고 세팅을 해주면 기하분수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어. 가보자. A 넘길게. 양변 제곱한다. 자, 그러면 B제곱은 자연수 제곱 곱하기 2지. 그럼 무슨 수야? 짝수. 짝수죠. 괜찮습니까? 인정해? 인정해? 자, B제곱이 짝수면 얘들아 B도 짝수야. 아까 증명했습니다. 댓글 걸지 마세요. 왜? 내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증명해주겠다고 했잖아. 히파수스가 증명이에요, 둘 다. 그래서 B는 짝수니까 2K 이렇게 세팅해볼게요. 괜찮습니까? K는 자연수라고 세팅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B는 2K라고 하면 여기에 다시 대입해보자. 그러면 2A 제곱은 4K 제곱이 되겠네, 얘들아.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A 제곱은 2K 제곱이네. 자, K는 자연수였으니까 K 제곱도 자연수고, 자연수 곱하기 2는 무슨 수야, 이나나? 짝수네요. 그러면 A 제곱이 짝수니까 A도 짝수겠네요. 그래서 A는 2P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P는 자연수. 자, 그러면 우리가 전제가 뭐였지?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로 기하분수를 만들었어. 근데 둘 다 짝수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모순이 생겼습니다. 모순. 따라서 이 가정은 틀렸어.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너희들 루트가 없는 시절에 이 증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허파 가입 안 하고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가입을 해놓고 선서까지 해서 배신 때린 다음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 자, 대우증명법, 귀류법 하나씩 증명해드렸고 심심한데 1, 4번 네모나 채워보세요. 그냥. 이 증명도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엄밀함이라는 게 있거든. 그 엄밀함이 지켜졌냐에 대해서 약간 부족합니다. 네. 엄밀한 증명. 그러니까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비충인 거지. 야 이게 확실해? 막 이러면서 어떤 새끼가 증명하면 야 이건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태클 거는 거지. 그 모든 태클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논리. 그게 증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한 개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아. 한 개의 허점이 있으면 그건 증명이 아니야. 야 요거는 좀 그래도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이딴 게 없다고요. 수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증명이 아니야. 알겠어? 선생님 저 아까 지각한 거 갑자기 억울해졌어요. 어? 아까 그 적용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가수결. 학교에서 가방 안 가져왔다면 지각 처리 안 해줘요? 학교에서 가방 안 가져왔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 야,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자면 나는 너가 지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냥 앉을 걸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와서 지각이랑 책이 없어요 하는데. 윤서야 네? 이미 벌어졌잖아. 네. 제 의미 없는 행동 중에 하나. 되돌릴 수 없는 거를 후회하는 거. 되돌릴 수 있으면 후회해. 바로 고치면 돼. 네? 네. 다 채우셨어요? 네. 수상한데? 됐어요. 자, 뭐 잘 못 채우겠는 거 있냐? 뭐 문자 같은 건 니네들이 잘 세팅해서 적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2, 3, 5, 6을 시켜보니까 아직 니네가 좀 증명을 쓸 단계는 아니어서 2, 3, 5, 6은 숙제로 내주지 않을게요. 써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를 대비하는 거는 니네 학교 교과서에 있는 증명들과 학교 선생님이 증명을 내려고 한다면 언급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무 언급도 안 했다 증명 내서 다 틀리면 선생님도 괴롭기 때문에 교장한테 불려가겠죠. 왜 이렇게 점수가 낮죠? 이러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법 2개 괜찮니? 그다음에 이제 절대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지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얘들아 고등학교랑 대학교가 연속선상에 안 있어. 대학교는 니네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다 다르잖아.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대학교를 고등학교처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초중고를 대학교처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가면 수업 짜주고 담당 교수가 담임처럼 관리하고. 서강대가 약간 그렇습니다. 너희도 서강대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대부분 대학들은 니네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어. 관심 가져주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담당 교수가 자네 왜 요새 출석 안 하냐 이런 전화를 만약 해줬다. 좋은 대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등록금 800만 원 내고 한 번도 수업 안 듣겠다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공짜 800만 원 이러면서 교수가 옆돌기 해주시겠죠.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힘든 시기인데 학생들이 교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교수가 얘들아 어떻게 돼? 교수 어떻게 하면 돼? 박사학위. 박사학위 따면 교수야? 박사학위 따고 우리나라는 교수 밑에서 나쁘게 말하면 찌다발이 하면 교수가 되는 거잖아. 그런 형태지. 응. 왜? 괜찮겠어? 있나요? 교수 밑에서 짝다리 할 수 있겠어? 교수가 나 내 양말 좀 빨아봐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국가인권위에 신고할 거야? 교수가 더보고 양말 빨래요 막 이러고. 이러니 너 생각 좀 나아졌겠지? 이 파트가 얘들아 원래 부등식 뒤에 있었는데 한 10년 이상 이렇게 명제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보자.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는 항등식이랑 비슷한 용어예요. 조건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예시를 박아줄게.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조건부등식은 뭐야? 이런 거.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조건부등식입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조건 맞잖아. 조건부등식. 명제 조건의 조건부등식. 됐어요? 그러면 이 파트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파트예요. 이게 근데 왜 명제에 떨어져 나왔을까? 그거가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 자, 절대부등식은 종류가 되게 많아. 내가 근데 한 개만 보여줄게. 유명한 거. 자, x가 실수일 때 x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입니다. 그쵸? 참고로 니네가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전부 이 베이스로 만들어진 부등식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절대부등식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꽤 있는데 한 개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 간의 관계인데 선생님 때는 조합 평균도 배웠어요. 니네는 조합 평균을 안 배우기 때문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라고 부르고 부등식 이름이야 얘들아. 네. 오. 부등식 이름이 이렇게 긴 겁니다. 얘를 줄여서 산술 기하라고 그냥 부릅니다. 산술 기하라고 하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라는 절대 부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교과 과정에서도 이 문제집에서도 한 문제밖에 안 남아 있는데 빈칸 뚫기로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부등식을 배웠었어요. 이 부등식은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 좀 슬프지 않나 얘들아? 네. 뭐가 슬퍼요? 현대 학문에서 동양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극히 드문. 이게 코시 인환 부등식이라고 생각해. 그거 좀 이상하죠. 있긴 있어.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제 조금씩 하셔야 돼.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양 사람들이 얘들아 동양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진짜 거의 1도 없거든. 얘네들 독일에 아직도 나치 같은 거 있어. 그걸 이렇게 무생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인이 황인이나 흑인보다 낫다라는 거야. 근데 백인들이 황인을 더 안 좋아하는 이유가 가까이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흑인은 옛날부터 그냥 잡아와다 노예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유럽에 끌려온 흑인들은 얘들아 다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피지컬이 장난 아니야. 솔직히 백인보다 훨씬 좋았지. 꿀리진 않거든. 근데 동양인들은 다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생소하고 이런데 뭐 하여튼 별로 살갑지가 않은 거지. 니네 아프리카 흑인도 서부가 동부가 되게 다른 거 알아? 유럽 가면 우리가 못 보는 흑인들이 있는데 진짜 얼굴이 겁나 시커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이런 느낌이야. 웃으면 이밖에 안 보여. 아씨 너무 인종차별이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피지컬은 겁나 좋아 진짜. 겁나 떡대도 좋고 막. 그리고 흑인들이 근육이 훨씬 많이 발달돼 있어서 막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근육질. 그리고 너희도 흑인들은 겁나 소두야. 흑인들이 발이 제일 길어. 나 이런 느낌? 우리는 똥냥이니까 되게 생소해. 사실 서양인도 니네 지금 미국인을 생각해서 그렇지 유럽 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서양인이랑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눈도 막 회색, 녹색 막 이런 색깔이어서 눈을 보면 좀 신기함.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엎을 수 있을까 얘들아?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동양이 학문적으로도 서양보다 앞설 수 있을까? 자 어쨌든 요건데 옛날에도 얘들아 수능에서는 이것만 나왔어. 얘는 안 나왔습니다. 얘는 뭔가 암기식 풀이라고 해서 수능이 안 좋아.
근데 지금 빈칸 뚫기로 요거 증명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얘가 나올지 말지. 자, 어쨌든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왜 명제에 얘네들 왜 배워? 빨리 얘기해 주삼. 이 얘기거든. 그 왜 배우는지에 대한 거. 자, 절대 부등식은 얘들아 항상 성립하지. 잘 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은 뭐야? 4. 이거 하려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절대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가 야, 이 식은 내가 함수로 안 배웠는데 절대 부등식을 써보니까 최소값이 4야. 왜냐하면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그 논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더 안 좋아졌는데 선생님이 알려줄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도 문제가 뭐냐? 못 씁니다, 이걸. 고등학교 2학년들 정도 돼도 못 써. 자,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이렇게 얘기해봤자 산술기하를 왜 쓰죠? 이런 반응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써야 되는지 감조차도 못 잡아, 대부분. 근데 결국 언제 완성이 되냐? 고등과정을 다 배워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3들한테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주면서 특강도 해줘. 야, 이거 이제 왜 절대부등식 쓰는지 알겠냐라고. 왜냐하면 고3 고등과정을 다 배우면 모든 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절대부등식을 써야 되느냐? 왜 쓸까, 이나나? 편하니까. 아, 갑자기 인도 유튜브 본 거 생각나네. 인도는 얘들아 왼손으로 똥을 닦고 그냥 물로 씻는다고. 그래서 밥을 오른손으로만 먹는데 음식은 두 손으로 만든대. 그래서 장이 엄청 튼튼해진다고 한다. 장이 약한 사람은 꼭 인도 여행 갔다 와, 알겠지? 왜? 못 갈 것 같아? 가지 말자. 나 화장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에 화장실이 별로 없어. 그리고 너희들 그런 얘기 들어봤냐? 인도랑 중국 사람들이 전부 한 가구당 에어컨을 설치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어. 인도랑 중국이 저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주는 게 지구를 위해서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왜 젓가락 쓰냐? 손보다 편하지 않아? 손은 좀 더럽잖아요, 그렇지? 그거랑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절대부등식 지금 쓰는 거 연습할 거고 이 파트에서는 절대부등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쓰기는 힘드실 겁니다. 문제에서 나 이거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써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쓰는 상황들을 좀 기억해야 될 거고 선생님이 그걸 계속 강조해 줄게.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논리로 이거의 최소값이 뭐다, 이거의 최대값이 뭐다, 그거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자, 일단은 개념 51에서 절대부등식인 거는 동그라미, 조건 절대부등식이 아닌 건 x치라 그랬는데 7번은 조건부등식이죠. x. 8번이 절대부등식이네요. 아니 7번 x.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까지
이거를 더 어려워해. 얘네들은 절대부등식이긴 한데 다루는 절대부등식은 아니야. 근데 13번을 선생님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잘 봐. 지금 부등식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 A, B가 실수인데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자, 근데 봐봐 얘들아. 부등식은 허수에서는 못 쓰는 기호야, 부등호는. 근데 A, B가 실수이니까 증명 성립한다는 거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얘가 절대 부등식인 이유를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게 뭐하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잘 봐봐. 좌변은 이렇게 생겼죠. 요거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요것도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니? A 빼기 B 제곱이 되지. 자, 실수 빼기 실수는 뭐니 얘들아? 실수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13번부터 18번까지는 전부 이렇게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야. 물론 루트는 좀 다르긴 한데 루트랑 절대값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 해줘야 돼. 뭐 한 문제 풀어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이건 어떻게 증명할까 얘들아? 14번이네. 아니 선생님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요. 자 봐봐. 끝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꿀게. 그럼 요 앞에 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앞에 것도 실수의 제곱이고 뒤에 것도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실수 제곱들의 합의 최소 값은 뭐야? 0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곱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에서 A, B 둘 다 0일 때 성립하죠. 이때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고. 자, 그래서 잘 안 되겠지만 18번까지 최대한 제곱놀이 해보시고요. 근데 15, 16 같이 얘들아 절대값이랑 루트가 있는 문제들은 양변을 제곱해보면 니네가 그래도 조금은 해석할 수 있는 식이 나올 거야. 요거는 양변 제곱을 해서 시도를 해보세요. 뭐 안 돼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부터 22까지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예요. 차라리 얘들아 내가 생각했을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를 부등식에 넣어놓고 그냥 그것만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 지금 안 쓰거든. 얘를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빌드업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왜 절대부등식이에요? 이런 질문밖에 안 하고 결국 잘 못 품.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선생님 좀 괴롭네요. 어쨌든 그 내용이고 19부터 22까지가 메인 핵심이야. 자, 요것만 하고 뒤에 유형 92, 93, 94, 95 다 할 수 있겠다. 일단 최대한 풀어봐.
그 다음에 5번, 6번은 풀지 마시고요. 141페이지 5번, 6번 제외. 자,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 알려줘야 듣겠지? 자,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자, A랑 B를 더했을 때 나누기 2를 하면 평균이지. 이 더하기적인 평균이 산술평균이에요. 그러면 기하평균은 뭐예요? 곱하기 평균. 두 개를 곱했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곱하기적인 중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둘 평균 간에는 항상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게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근데 선생님 때는 4개까지 배웠는데 그러니까 3개 더하면 3으로 나눈 게 산술 평균이고 3개를 곱했을 때는 니네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세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인 줄 알겠지? 세제곱근 루트 8은 뭔 거야 얘들아? 2인 거죠. 이런 기호가 있어. 근데 지금 이제 고1로 넘어갔으니까 얘만 하면 돼. 여기 조합 평균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그것도 안 배우지. 간단하지? 자, 요거 조금 조건을 더 해줄게. A가 양수, B가 양수여야 돼. 요거를 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 절대부등식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돼요. 이게 양수인 걸 보여주는 예신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지 알려줄게. 보통 이렇게 안 쓰고 2를 넘긴 모양으로 더 많이 씁니다. 이 모양으로. 자 그러면 요거 넘겨볼게.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니 얘들아?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인 거 보여? 아까랑 똑같은 이유인 거고.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써먹는 거냐? 21번을 보자. 21번 140페이지 21번 요것만 하고 집에 가요. 이거 두 개를 더한 식이 최소값을 구하래. 자 니네가 이거 처음 보지 이런 식. 자 얘가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특이하게 양수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봐야 되겠다. 얘를 A 자리에 대입한다고 생각해. 얘를 B 자리에 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아이 더러워. 그게 뭐야?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괜찮아?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2 넘겨보면 요거 1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왜?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이 2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산술기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자, 잘 안 풀릴 테니까 한번 시도하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